자, 지금 내란 특검이 또 열심히 네. 수사하는 와중에 추경호를 부릅니다. 네. 추경호는 이 만만치 않은 아니 그 추경호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추경호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 책임 그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란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렇죠. 예. 거의 윤석열 다음으로 두 번째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내란을 봅니다. 윤석열이 결단하고 그 예. 내각들이 한덕수랑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 문형배 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영상 봤으면 저거 탄핵 인용인데 싶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예. 움직이는 모습을 봤고 또 군을 실제로 투입하는 국방부 쪽의 김용현의 이제 내란 활동들이 있죠. 예. 그거와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밤 내란의 밤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란을 수행하는 것, 계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네. 윤석열이 노린 거였는데 그걸 뚫어줄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였던 그렇지. 거죠. 그리고 추경호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다 나왔어요. 그럼요. 얼마나 집요하게, 예. 얼마나 간교하게 본회의 개최와 표결을 막아 세웠는지가 다 나왔잖아요. 의총 여기 와라 저기 와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주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했는데 그 내란 행위는 주요 임무 종사 행위고요. 주요 임무 종사는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 사형도 되나요? 네. 사형 무기인 것. 어쨌든 하여튼 뭐 당시 당의 일반 의원도 아니고 네네. 원내대표인 상황에서 그렇게 내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아주 자동적으로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위헌정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무슨 당직을 맡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아 뭐 이제 당직이라고 하는 건 뭐 대표, 뭐 있었겠지만, 원내대표 네네.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의원이 그렇게 내란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당 자체를 통째로 없앴는데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가담한 흔적도 나오고 있어요. 내란 선동도 무슨 동창회 비슷한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고받은 얘기 정도로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뭐 군대를 동원해요. 뭘 해요. 근데 이 이석기 의원의 경우와 윤석열의 경우는 정말 만배 차이 나는 범죄인 거고 이석기 의원의 범죄를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늘 의문인 거고 그러나 다 법원이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우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저는 좀 아쉬운 건 우리가 사실 12월 초부터 다 알고 있던 얘기를 지금 거의 11달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서야 추경호를 뭐 소환하는 건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좀 지연됐다는 거죠. 네. 지연되면 안 되는 건데 버젓이 이렇게 의정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냅둬야 되느냐도 문제인데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의심받는 사람이 근데 늦게 한 만큼 저는 하나의 기대는 있습니다. 네. 늦게 했지만 그만큼 튼실하게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내란 특검이 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뜸을 들이고 계속 2중 3중으로 체크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그런 류의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추경호를 시작으로 속도감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추경호와 원내 대표단이 있잖아요. 원내 부대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범죄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윤석열을 국가가 체포하러 갈 때 그거를 막아세운 공무집행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들 한 40명 되는 네, 이상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나경원 등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하는 정도쯤 되면, 그러니까 공판이 다 끝난 다음 말고요. 뭐 기소하는 쯤 되면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직하게 국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보입니다. 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들어갈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민주 사회에서 문영배 전 소장 대행도 그랬잖아요. 상대를 좀 인정해야 된다. 전부가 아니면 전분식이면 좀 곤란하다.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 해산에 대해서 빗댈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어디에 빗대야 되냐면 내란에 빗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란 때 상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상대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정당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회를 쓸어버리려고 했고 법원을 쓸어버리려고 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지방의회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언론을 쓸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진보 인사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지적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부안해동했던 사람들, 남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던데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던 사람들, 남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전쟁 또는 전쟁의 준한 사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 한덕수든 추경호든 누구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대한민국에 내일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거야말로 정말 저 정부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 예? 뭐 여론이 어떻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내란 문제만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는 몇 번 밝혔잖아요. 기자회견 등에서. 네.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선택 못 해요. 왜? 국민이 내란 문제 잘 해결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문제를 잘 극복하는 거, 첫째, 이를테면 민생을 잘 도모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고 달라는 걸 다 줄 수 없어요. 왜? 헌법 체계에서 일하니까. 그럼요. 왜? 국민의 명을 받아서 일하니까. 왜? 국민을 위해 일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힘을 심판하는 건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서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시대 과제예요.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뭐 좀비 기업이라든지 네네. 이런 나라가 청산해 주잖아요. 청산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정리해 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뭐 사실 기업만이 아니라 뭐 학교, 뭐 방송사도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회생 불능하겠다라고 판단되면 정리해 주잖아요. 아니, 그 법적 절차도 있어요. 사실 종편도 제어가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안 해서 그렇죠. 저 정당은 내란을 획책하고 또 국정농단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 감정 부추기고 색깔론 유포하고 부정하게 돈 갖고 장난질하고 그 부패한 정치를 일삼는 곳이라면은 할 수 없어요. 타력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청산되고 정리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그러니까 색깔로 막 지역 뭐 부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뭐 국힘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이것 때문에 전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이건 뭐 맨날 그러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당대표 장동혁이 네. 내란 속에 윤석열을 면회 가잖아요. 예.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건 예. 한 몸인 거예요. 예. 윤 어게인인 거예요. 윤 어게인은 뭡니까? 헌정질서를 다 깨버려야 가능하잖아요. 네. 윤 어게인은 뭐예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 파괴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체제를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흔들자, 망가뜨리자라고 맞아요. 선동하고 있어요. 예. 그냥 선동하는 길거리의 태극기 세력의 일원이 아니에요. 왜?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 정부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는 안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요. 예. 근데 YTN 이런 거 틀면 늘 절반의 패널로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껏 활개치도록 둬야 됩니까? 답은 아니라는 거죠. 네. 내란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은 없다. 네, 맞습니다. 그 의지는 좀 분명했으면 네. 좋겠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손해 본다 봐야죠. 뭐 모든 정책이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없지만 꼭 해야 할 정책이 있잖아요.
뭐 정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만약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손해가 있다면 국민들은 그 손해를 다 갚아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국민들은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분들이에요. 그런 거에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했다가 문재인 정부 꼴 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